네, 뭐 베트남 다녀오면서 면세점 들렸다 오셨습니까? 면세점에 가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네. 또 이제 부장님 커피를 또 안 사올 수가 없어가지고 아. 하나 또 사서 왔죠. 네. 예, 뭐 감사하게 받았는데요. 그나저나 뭐 다녀오신 이후에 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게 지금 댓글들이 많아요.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와서. 네네. 와서는 네. 조금 덜 먹고 있습니다. 하긴 뭐 거기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덜 먹을 수밖에 없죠 와서. 네. 뭐 굉장히 잘생겼다는 댓글도 많고요. 부럽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링부링 하시네요. 지금 화면에 보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그 시장 관련된 마감 시황은 여전히 저희 쪽으로 계속 오시면서 활약을 해주시는 인프스탁 데일리의 김정효 조무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뭐 출렁거리긴 하지만 2,50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갔다가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좀 또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 이번 주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약간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양상이 이번 주 들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시장의 상승 공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율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고 외국인 매수가 강화되면서 뭐 빅세븐 위주로 강세였긴 했지만 그래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흐름이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일단 탄력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일단 오늘 흐름을 조금 보시면 네이버 이제 증권의 여러 자료들을 하나로 합친 것인데 네. 일단 지수가 오후장에 다 눌러앉은 모습인데 이건 아시아 증시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이나 뭐 상해나 니케이도 모두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코스피도 한 종목에 집중됨으로써 어쨌든 그렇게 강한 양상을 보이지 못했고 외국인들이 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코스닥 이 주초 정도에는 매수하기도 했지만 이 추세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보시면 일단 9월부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죠. 10월 초부터 9월 말부터 쭉 이어온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전반적으로 이어오다가 이번 주 5일을 보시면 확연하게 줄어들고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양상, 지수도 한 11선 부근까지 일단 내려앉는 모습. 그래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수 기준으로 보면 뭐 이 정도 조정이야 당연히 갭을 메우고 다시 상승으로만 간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목들로 봤을 때는 약간씩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어서 자, 이런 변동성의 확대가 다음 주에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오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 떨어졌던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에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플러스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강한 발언. 뭐 7% 뭐 어차피 숫자긴 하지만 7%도 볼 수 있다라는 블라드의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초반에 크게 내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일단 움직였다가 오후장에선 전반적으로 환율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뭐 우리나라 원화도 그랬지만 탄력을 조금 잃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뭐 금요일 날 일정 부분의 차익 매물을 좀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흐름 자체가 일단 그동안 아시아 증시, EM 펀드의 가장 중요한 상승의 공식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일단 주간 단위로는 조금은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달러화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구간에서 이제 그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뭐 환율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2천억 정도 샀기 때문에 뭐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도 어떤 포지션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다가 이제 조금 분산되면서 업종별로 조금 약간 다른 쪽으로 조금 수급이 조금 순환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근데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는 양상이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 탄력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마켓 맵을 보시면 KLX 100 종목 중에 오른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기관 매수로 좀 버틴 그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버틴 반면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약했던 종목군들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 그런데 또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네.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KLX 100 내에서 급등락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급등락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급등한 종목도 없고 급락한 종목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약간 거래도 좀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다음 주 모멘텀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약간 징검다리처럼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양상, 그 다음에 오늘처럼 특정 종목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 아마도 이제 시장의 그 종목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순환매가 도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그렇다면 이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그러면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될 것인가?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게 제일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별 종목군들의 등락이 좀 확대되는 모습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지수가 레벨업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장세로 가지 않을까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급락도 없고 급등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뭐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주식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고점에서는 쭉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특징적인 건 어제였죠. 일단 시가에서 마이크론 충격 때문에 급락해서 출발, 마이너스 10%로 급락해서 출발해서 아이고. 이 하락의 폭을 쭉 메우면서 어제 마감을 했거든요. 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SK하이닉스의 반등 자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오후장에 지수가 밀린 데는 하이닉스가 힘없이 밀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신중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데 있어서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소위 강세장의 모습처럼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는 실적은 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오늘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4분기 적자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반도체는 지금 살만한 자리다라는 그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고 국내 증권사 대부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적 추이와 전망이 충돌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돌려 보면 실적이 최악으로 갈 때 그리고 전망은 앞으로 개선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랐던 적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시장 또 하나의 특징주는 위메이드죠. 최근에 뭐 코인 시장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점에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다렸던 재료가 위믹스가 여러 거래소에서 조금 위험 통화로 인정받았던 것을 이제는 다시 인정받지 않겠냐, 돌아서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면서 오늘 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주는 누가 뭐래도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한 기계업종 종목군들,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뭐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불안할 때 정부가 그립을 잡고 무언가 인프라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제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크라 뭐 재건 얘기만 나오면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는 양상이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우크라 재건을 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뭐 수혜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글로벌 건설 기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일본의 코마츠, 그다음에 미국의 캐터필라, 우리나라의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종목군들도 최근에 동반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페어링되어서 움직이는 글로벌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개별 뉴스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도 오늘 뭐 종목 수익률로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강하긴 했는데 이 방산주도 그 MOU 체결 소식은 없었지만 뭐 사우디와 관련돼서 오늘 SK증권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죠. 수소와 방산 쪽을 네.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와 함께 오늘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룽투코리아가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게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한호 관련된 이슈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요? 룽투코리아는 이제 신작이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iOS 중국 iOS에서 1위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흘러나왔냐면 그동안 게임에 대해서는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강했는데 게임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린다면서 룽투코리아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여러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올라갔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는 룽투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탄력은 급속도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래 산업 중에서 지금 될 만한 거 XR과 로봇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특성이 뭐냐면 장 초반에 항상 강한 모습 보였다가 오후장에서 조금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고 있고 거래가 이제 계속 오늘 실리는 모습이어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또 변동성으로 나타날지 여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계속 좋아질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SPG 같은 경우에는 22일인가요? 그때 자사주 100억 정도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또 수급 영향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SPG는 제가 오늘 낮에 잠깐 만났어요. 법인을 오. 만났는데 쭉 뭐 공략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로봇 관련주는 어제도 삼성이 1인 뭐 1가구 1로봇 이 관련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이 방점을 너무 좀 좋다. 찍는 듯한 느낌인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언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에브리봇 같은 우리 이제 로봇 청소기 이런 것도 대중화되는 부분 그게 아직 그 보급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로봇 청소기가요? 네, 물걸레 청소기. 그러니까 이제 흡입기 청소기는 중국이 되게 잘하기 때문에 싼 것도 많은데 이 물걸레 청소는 그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사 로봇이 나오는 겁니까? 가사까지는 아니고 물걸레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저 실제로 뭐 15% 정도의 뭐 보급률인데 향후에 얼마나 또 보급될지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은 꼭 그래요. 청소기 물걸레 돌리고 난 다음에 꼭 또 손으로 한번 더 닦아야만이 이제 성이 풀리는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기계를 잘 못 네. 믿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매출 단으로 봐서는 최근에 꽤 많이 올라온 3분기 실적 보면 괜찮거든요, 로봇 업체들이. 그래서 언급해주셨던 기계 업종도 실적이 되게 좋았고 거기다가 뭐 재건 관련된 이슈도 그랬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모듈러 관련된 이 조립식 건물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 나오면서 대부분 그랬는데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왜 그 네. 빙살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굉장히 네. 좀 화제던데. 네. 그거 테마성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그 테마가 굉장히 또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떤 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일부 건설주들에게는 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워낙 돈이 많은 국가니까 당연히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더 라인을 짓는데 뭐 200조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 사우디에서 100조 될 테니까 너희가 100조는 알아서 조달해 와라. 네. 이렇게 간다면 그게 과연 얼마나 수익성을 낼 거냐가 이제 관건인 것이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사우디가 우리에게 전량을 뭐 수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냥 세일즈를 다니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MAU를 남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건설업체들에게 다 한번 받아봐서 가장 이제 좋은 조건에 돈을 조달해 올 수 있는 그런 건설사와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이 물량 기준에 속아서 이걸 잡아버렸을 때 만약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공기가 좀 길어지거나 예상보다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타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무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찐수혜주가 무엇인지 정도를 압축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더라인이 설계도만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실제로 그렇게 지어질지 여부도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대감 때문에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을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서 조금 실제 어떻게 뭐 실적으로 받침이 될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취사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중소형주 잘 모르니까 대형주 쪽에서만 보면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캡티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시설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이걸 삼성물산이 짓기 때문에 사우디 쪽의 이슈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본업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삼성그룹의 특징이 이재용 회장이 이 그립을 지면서 나타난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익성 위주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 삼성물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종업계가 분명히 그 정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삼성물산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건설 부문에서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캡티브 마켓도 확장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 네옴시티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네옴시티만으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옴시티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그 계약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도장 찍었을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아직은 경계감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건설사들을 좀 움직이기 쉽게 않게 막 좀 막는 그런 또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네.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그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다 좀 약간 신중한 네. 모드인데 네. 오늘 나온 보고서는 제가 어느 증권사인지는 뭐 좀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초에 좀 소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뭐 하반기부터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그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의 조정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국내 건설 시장의 포션이 어쨌든 국내 건설사들은 많기 때문에 국내 건설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실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금요일인데 오늘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을 좀 랩업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주간 특징주를 한 6개 정도를 한번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선정해봤는데요. 먼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일단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의 거래를 뭐 대량으로 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추세가 뭐 망가졌다라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뭔가 큰 위험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삼성증권의 리포트는 저는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대부분 다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들을 내고 있지만 삼성증권도 긍정적인데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한번 주의해서 보자라는 주의점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럽 쪽이 전기차 재고가 쌓일 수도 있겠다, 배터리 재고가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조금 조정받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같은 엔터 쪽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어쨌든 밸류 중에서 SM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로 눌리면서 가장 안 좋았는데. 그 이수만 라이크 기획사 떨어내면서 일단 마진율이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매출의 7%를 가져갔던 게 라이크 기획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M의 주가를 또 가로막았던 가장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 뭐 CJ에 인수된다, 뭐 카카오에 인수된다라고 했는데 카카오는 좀 접은 것 같고요. 네. 뭐 CJ와 관련된 뭐 이슈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이슈가 없는 것 자체가 SM을 퓨어하게 실적과 모멘텀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SM처럼 실적이 좀 개선됐다. 그리고 해당 업종 내에서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혀 올라가지 못하면서 밸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는 이런 종목군들로 이번 주에 좀 매수가 몰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반도체 안 좋다 하는데 두 종목이 좀 두각을 나타낸 이번 주에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리노공업과 PSK인데 저는 리노공업은 어찌 보면 TSMC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 게 TSMC가 이번 주에 급등한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칩 동향을 보시면 칩렛이라고 해서
여러 칩, 그러니까 예전에는 멀티칩 자체가 이 그 각각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멀티 다이 형태로 놓거나 아니면 칩렛 형태로 해서 여러 칩이 하나의 칩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면서 한 칩 안에 들어가는 한 SoC 안에 들어가는 칩수가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아마 이제 그 버피동께서 아니면 그 벅셔 해서웨이에서 이 종목 TSMC를 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리노공업이 바로 그런 그 칩들을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지만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거래도 몰리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PSK도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뭐 전체 마켓 쉐어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 장비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 2를 다투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후공정 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공정에서 그래도 뭐 포토스트립이라든지 뭐 일부 공정에서는 마켓 쉐어 1, 2를 다투고 있는 PSK 같은 종목군들이 뭐 실적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일단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수급이 개선되는 에너지가 보강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주간 급등을 했다면 다음 주에는 뭐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급등하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쫓아 사시는 것은 뭐 여전히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점. 이것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나름 실적이 괜찮았는데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관점의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수익률과 그다음에 반도체 중심 종목들의 상대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맞춰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구간에서는 뭐 수급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차 전지 쪽에 삼성증권의 그 이슈는 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왜 네.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지? 경계가 아니고요. 네. 좋은데 예. 6가지 점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훅 읽고 와서 다 기억나진 않는데 네네. 가장 이제 기억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도 1분기에는 리튬 가격 빼고 지금 나머지 금속 가격들이 다 불안불안한데 네. 리튬 가격마저 꺾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뒤로 레깅해서 반영하는 셀 업체들의 실적이 가격 둔화될 전가가 수 좀 있다. 힘들다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속 가격이 다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레깅되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는데 네. 환율이 일단 터닝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만약에 꺾이기 시작한다면 셀 업체들의 실적이 오히려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재고가 쌓일 가능성.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경기도 좋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예상만큼 안 팔린다. 어쨌든 지금 가장 메인 시장이 중국과 유럽인데 중국은 세 번째 이슈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그럼 유럽이 만약에 경기 침체에 빠져서 덜 팔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셀은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셀의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또 뭔가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뉘앙스가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내년부터 중국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도 모두 보조금을 주지 않고요. 판매 장려금만 보장해 주는데 판매 장려금 정도만 줘도 뭐 살 사람들은 살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도 이제 올해 60만 대 정도 팔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100만 대 간다는 건데 100만 대 정도까지 가면은 보조금 감당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가 이제 내년도에 폭발한다고 여전히 다 믿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연간 막 100만 대씩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면 네. 지금처럼 뭐 1,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면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 그러면 보조금 주는 만큼까지만 전기차가 혹시 팔리진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네. 내용들. 네.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증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몇몇 가지 주의점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사실 뭐 테슬라도 중국 쪽에 재고가 많이 쌓여서 중국 쪽에 가격 할인을 확 세게 좀 하고 있고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의 물량을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오히려 다시 갖고 오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되니까 단기적인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계감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많이 내린 종목군들의 최대 호재는 주가가 많이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뭐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주가가 최근에 너무 좀 오버액션을 했다면 그와 관련된 경계감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간 특징주로 잡은 것은 히림을 포함한 소위 이제 테마주로 움직였던 네. 종목군들. 일단 그 빈살만이 오기 전부터 주가가 주춤거리긴 했는데 이번 주는 내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네. 뭐 아래 꼬리를 다는 거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급등 자체가 일종의 변동성으로 그래서 재료가 소진되면서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군들도 이번 주의 특징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론 글로벌도 그랬죠. 그렇죠. 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선두에 섰던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코오롱 글로벌, 히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탄력을 주기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아까 이제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뭐 건설기계 관련주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뭐 수소 관련주도 아침에 일단 긍정적 모습 보이다가 좀 밀린 종목이 많았고 이틀째 강세를 보였던 것은 어저께 이제 급등했던 현대로템이 아침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또 오후에는 밀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재료 소진되면서 일단 변동성 키우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저는 뭐 굉장히 좀 특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뭐 실적이 당장 개선될 만한 요인도 없지만 신작 게임을 앞두고 어쨌든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스타가 있으니까 게임즈 네. 한번 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작 기대감은 크래프톤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줄을 2시간 넘게 선다고 지금 소문이 다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어쨌든 크래프톤이 거래도 일단 실리고 있고 일단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그동안 약세를 보인 하락 추세를 뭐 단숨에 돌리기에는 당연히 힘이 들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재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게임즈가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 네. 시세도 없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어쨌든 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나왔고 최근에 수급도 약간은 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시세로 끝날 거냐 아니면 좀 시세 흐름을 낼 거냐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NC는 지스타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내에서 또 약간 뭔가 순환매가 돌지 않을지도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될 것 뭐, 같습니다. 부장님도 어떻게 그 크래프톤 네. 게임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어떤가요? 그 아직은 칼리스토 프로토콜 못 해봤는데요. 네. 거기에 지스타에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시험해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네네. 10분은 뭐 해당 동영상을 보고 10분 정도 테스트하는 그걸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줄이 2시간 넘게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전 예약이 또 되게 기대치보다 많이 나왔다고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최근에는 게임주 중에서는 니케인가요? 니케가 아주 엄청난 또 흥행을 하고 있죠. 지금 구글과 애플 쪽에 다 이제 매출이 나와서 그래서 뭐 일부 뭐 대성창투나 이런 종목이 관련주로 언급은 되는데 뭐 글쎄요 좀 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니케를 한번 해봤거든요.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총 쏘는 뭐 그런 슈팅 게임 비슷한데 하다가 제가 끊었습니다. 네, 저는 사모님이 혹시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미소녀가 나오니까 좀 뭐라 할 수 있죠.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9월에 그 독일에서 게임스컴이라는 전시회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가보시죠, 거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랑 또 대회 나가야죠. 대회요? 해외. 아 해외.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준비하신 뭐 섹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그 금융정책과 관련돼서 좀 민감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LPR 결정이 월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은 금통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과 미국에게는 정책의 강도를 낮춰달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이 정도면 돈 풀 때 되지 않았느냐. 그 국경도 좀 네. 열고 네. 그다음에 관광도 좀 열고 물론 당장 뭐 확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저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뭔가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중국도 그렇고 이쪽도 모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금통위가 50bp 같은 25bp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은 굉장히 강하게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한 25bp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50bp를 하고 25bp 같은 50bp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뭔가
발언을 좀 낮춰주던지 아니면 정책의 강도를 낮춰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블라드 총리를 보면 과연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군제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지는 모르지만 그 관군제 이후로 화장품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 그 중에서도 매출이 실제로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LG생활건강이 이번 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없지만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돼서 뭐 품목별로 매출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보시면 중국 이슈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미리 다 올라버렸는데요. FNF,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중국 이슈는 좋지 않지만 중국에서 계속 악재를 줄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열연 가격이 움직이면 제일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한 번 정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 실적이 안 좋음에도 대한유화 같은 종목군들이 뜬금없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는 내내 조정받고 있는데 거래도 없고 조정폭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정책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건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제가 좋다 뭐 추천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이런 종목군이 일종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이슈들이 그 연말까지는 금리 민감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한은의 결정이 있으면 어쨌든 금리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울투자증권이 오늘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 해외 부동산 팔겠다, 해외 네. 그 부동산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파는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증권사를 포함해서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주가가 내리기만 했고 이번 주에도 반등하다가 다시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음 주 금통위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는지 중소보험사와 함께 중소증권사들의 움직임 한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현대산과 롯데지주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이 오르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거래 증가하면서 내리는 거 별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보험주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과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등락이 확대될 수 있는 증권사, 보험사, 증소건설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한번 거래가 증가하는지 시세가 다시 뭔가 분출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시세 연속성이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긴 해서 뭐 짧게 그리고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뭐 주가 수준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만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언급을 해주시고 차분차분하게 섹터별로 잘 정리해주신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르.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